안녕하세요. 신길뉴타운 홈즈부동산 대표 김동호입니다. 2020년 들어서 이제 첫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좀 들으실 때 좀 약간 목소리에 대한 거북한 부분이 있다면 좀 이해를 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일단 오늘 준비한 영상은 한 달 전쯤이죠. 이제 뭐 12.16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대책이 나온 이후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이 시점에 과연 이제 신길뉴타운은 어떤 좀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12.16 대책의 또 일환인 본격적으로 이제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세 대출 관련 이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신길뉴타운의 어떤 전세 시장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2.16 대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12.16 대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9.13 대책이 있었죠. 그 대책의 전방위적인 그런 강화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좀 차이점이 있다면 9.13 대책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다주택자들의 이제 어떤 대출을 좀 억제하고 규제하는 정책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12.16 대책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랑 1주택자도 어떤 그런 대출금을 이용한 그런 갭 투자를 좀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 분들도 규제 범위 안에 들어간 것이 큰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좀 말이 많죠. 위헌의 소질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1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5억 초과 대출 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도 이제 고객님들하고 어떤 이제 상담을 좀 진행을 해주거나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15억 초과분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이 15억 초과는 매매가액이 15억이 넘었을 때 해당이 이제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이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감정원 시세와 KB 시세 두 시세를 비교를 했을 때 높은 시세가 만약 15억이 초과되었다면 해당 부동산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KB 시세를 보고 얘기를 드리자면은, 레미안 에스티움 신길뉴타운 7구역 레미안 에스티움의 KB 시세를 제가 자료를 좀 첨부를 했는데요. 일단 요 매매가에서 일반 평균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30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15억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40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A타입은 좀 15억이 넘어있지만은 B타입과 C타입 같은 경우에는 15억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주 정확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2.16 대책이 지금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과연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신길뉴타운에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세대출 관련 이슈가 신길뉴타운의 또 매매시장이나 전세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는 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시장에서 매매로 나온 물건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일단은 급한 매물과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물건. 급한 물건 같은 경우는 보통 금매라고도 하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일단은 신길뉴타운의 현재 신고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 지금 갖고 온 거는 이제 저희 홈즈부동산 운영하고 있는 카페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제가 카페에다가 항상 이제 신길뉴타운의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3개 단지가 있어요. 5구역의 보람 SK뷰랑 7구역의 레미안 에스티움, 그 다음에 12구역의 신길 센트럴자이에 대해서 각 평형별로 신고가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제가 발빠르게 지금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평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은 정보를 좀 빠르게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홈즈 부동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카페 주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현재까지 보람의 SK뷰가 최근에 그 보류지 매각을 하면서 25평이랑 34평형이 신고가가 나와 주었고, 40평형대 대형 평수는 레미안 에스티움에서 얼마 전에 17억 5천에 신고가를 갱신을 해서 현재 신길뉴타운의 신고가는 25평형은 11억 7,900만원까지 현재 계약이 되었고요. 34평형은 14억 1,100만원까지, 그리고 45평은 17억 5천만원까지 현재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84제곱미터 기준, 30평형대 기준으로 했을 때 급한 물건, 급매와 여유 있는 물건의 차이가
일단은 신고가가 현재 14억 1000까지는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간 급매물 같은 경우죠.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14억 밑으로 지금 물건이 나와 있는 물건이 급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매도가 좀 여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가적으로 약 15억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디테일하게 보면은 층이나 뭐 동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같은 단지 내에서 1억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시점에 약간 주춤하고 관망세인 이 시점에 그런 급매물을 잡는다는 거는 일단은 잡자마자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바로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보통 현 시장에서 급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갈아타기라고 보통 하죠. 다른 상급지로 이동을 할 때 그 물건에 대해서 먼저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중도금이랑 잔금 날짜가 잡혀 있다 보니까 본인의 물건을 그 중도금과 잔금 날짜에 맞춰서 좀 이렇게 매도를 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금액적으로 조금 낮아지고, 뭐 매수자들한테 더 이제 메리트가 있도록 금액을 낮게 나오는 매물이 급매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를 잘 잡으시면은 투자적으로도 상당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얼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좋은 물건, 오픈 안 된 물건으로 소개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 16 대책 이후로 신길뉴턴의 매매 시장이 과연 하락을 할 것이냐, 상승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신길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번 12, 16 대책에 좀 약간 대출 규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전에 신길뉴턴의 투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을 때 사용했던 자료인데, 지금 보면은 3대 도심이에요. 중구랑 중구 일지로랑 강남 테헤란로 여의도가 있다면 이 안에서 이제 2호선 라인이 싸고 있는데, 요 안에 같은 경우는 항상 30대 40대 분들의 어떤 그런 수요가 끊이지 않는, 왜냐면은 뭐 서울 경제가 망하지 않는 이상 항상 요 세 곳은 직장이 많이 모여 있는 직주 근접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항상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제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의 하락장이나 어떤 리스크적인 측면이 왔을 때 그만큼 하방 경직성이 탄탄하고, 뭐 빠져봤자 뭐 5천에서 1억 대신에 이제 상승장에서는 제일 먼저 달궈지고 달아오를 곳이 이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요 안을 살펴보자면은 일단 강남 3구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KBC에서 내는 게 10억을 넘었을 테고, 그러면은 마용성을 한번 보자면 과연 여기에서 마포 같은 경우는 지금 KBC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냐인데, 제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흔히들 마레프라고 하죠. 이곳의 KBC세를 제가 발췌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20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KBC세가 15억이 넘지가 않아요. 그래서 25평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실거주를 위해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지만, 30평형대부터는 지금 전부 KBC세가 15억이 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 신축 같은 경우는 갭 투자가 아니면은 실거주를 위해 매수를 할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만큼 현금 보유가 돼야만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현금 보유 저렇게 하신 분들도 물론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런 거를 두고 봤을 때 신길 뉴타운에 있는 또 영등포 신길 뉴타운의 레미안 에스티움 KBC세를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아직까지 30평형대도 KBC세가 15억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형 평수인 40평형대도 B타입과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직 15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2,500이 KBC세가 모자르죠. 그러니까 즉 언젠가는 KBC세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형 평수도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받을 수 있어서 실거주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찾아들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중에 유동자산이 뭐 1000조가 넘어간다 얘기를 하고, 또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또 해요. 그리고 또 12, 16 대책 때도 언급됐던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일부는 뭐 연금으로도 되고 아니면 토지 채권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현금이 아무래도 보상금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런 많은 유동자산이 들어갈 곳이 아무래도 그 2호선 황금라인 안쪽에 있어서 직주근접의 입지까지 괜찮고 이제 막 인프라의 시작 단계인 영등포 쪽으로 또 많은 러브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리고 이 12, 16 대책 이후에 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걸로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12.16 대책 이후에 현재는 관망세긴 하지만 이 관망세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2018년도 9.13 대책에 대한 저는 학습 효과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처음에 18년도 9.13 대책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좀 당황을 했죠. 헉 하고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대출 규제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대책 이후에 뭐 아파트 매매 가격 월별 변동률 추이만 보더라도 우리 심리가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9.13 대책이 나오는 시점에서 2019년 들고 거의 한 4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6, 7개월 동안은 관망세가 엄청 길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막 부동산 다 끝났어, 다 떨어질 거야 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4월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반등을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대체적으로 뭐 4, 5%까지도 지금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상승을 했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12.16 대책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보면은 지금 뭐 집값 상승에 있어서 일단은 공급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크게 9.13 대책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어쨌거나 대출을 옥죄는 부분이고 여전히 서울 내 공급에 관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분명 12.16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은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관망세가 언제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부동산이 조금 이렇게 관심이 올지 그 타이밍은 저는 구정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구정의 법칙이라 그래서 보통 그 12월 연말까지는 쭉 이제 오름세가 있다가 이제 구정 전후로 해서 이제 지금처럼 한 1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주춤해요. 그러다가 이제 구정이 딱 끝나는 시점부터는 또 다시 부동산 쪽으로 좀 많은 매수세가 몰리게 되는 부동산 구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구정 때 식구들 모이면은 뭐 요즘에 금기어로 부동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현재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어떤 그런 자산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핫한 투자처 얘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식구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그 식구분들 중에서도 부동산 쪽으로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나 잘못된 부분을 좀 일깨워주면 그 구정이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는 부동산에 또 많은 그런 매수 문의와 또 이런 관심 문의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요 시점부터 부동산의 관망세가 이 12.16 대책의 관망세가 주춤해지면서 2월부터는 부동산 시장의 훈풍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쪽으로 좀 투자를 만약 생각을 하신다면은 요 시기를 발 맞춰서 그런 돛담배를 타시고 순항을 하시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구축에 대한 어떤 뭐 기존 주택에 대한 그런 공급 물량을 좀 내어줄 수 있는 양도세 완화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신축 공급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뭐 인센티브나 아니면은 그 지금 억제책으로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완화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서울 내 신축 프리미엄은 계속 붙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축 아파트만 오르느냐? 그건 아니겠죠.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갭을 두고 당연히 상승이 되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전문가 분들도 이번 2020년도에는 또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세, 서울 상승, 그리고 또 이상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또 2018년도 9.13 대책 때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제 부동산은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반등할 것이다, 오를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적중을 해서 요즘에 또 상당히 좀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 8.4%까지 상승될 걸로 일단은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거는 이런 공급 관련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서울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라는 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것 점에 이런 포인트를 좀 주목해야 될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좀 인프라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면서 신길 뉴타운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는 곳과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랑 만약 비교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투자로 볼 때 과연 어느 곳에 발을 담그는 게 좋을 것인가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 일단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신길 뉴타운 전도를 들고 나왔는데 신길 뉴타운은 뭐 사러가시장부터 신풍역까지의 펜스가 지금 쳐 있는 곳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펜스가 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그 곳을 개발을 하겠다. 개발이 확정되어 있다. 철거를 하든 착공을 하든 그곳에 뭔가 새로운 것을 짓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제가 사러가시장부터 신풍역까지 지금 신길 뉴타운 내에
어떠한 인프라 호재 같은 게 지금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사러가 시장입니다. 사러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멀리서 제가 이제 대각에서 사진을 찍어 온 건데, 펜스가 지금 쳐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펜스가 쳐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싹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부지로요. 그래서 복합 쇼핑몰이 들어올 것으로 현재 예상되어지고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착공은 전이지만은 곧 착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대각으로 맞은편을 보시면은 이곳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펜스가 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미 명도 작업이 다 끝났고요. 해당 건물은 곧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뒤편으로는 지금 멋있게 구구역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게 현재 보이고요. 자, 다음으로 지금 구구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는 이렇게 연도 형상가가 생기거든요. 사러가 시장 인프라부터 해서, 그러면 일단은 이쪽은 상권이 계속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고, 이 대로를 따라 계속 내려오다 보면은 이 스타벅스 옆쪽으로 지금 여기 빈 부지가 하나 보여요. 여기는 뭐가 생기냐면은 바로 신길 특성화 도서관이 지어질 곳입니다. 지금 그곳에 사진을 갖고 온 건데요. 지금 이렇게 옆에 보이는 게 프레비뉴 아파트고요. 이곳은 스타벅스입니다. 지금 일단은 그 펜스 쳐져 있고 그 안쪽에 흙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곧 평탄화 작업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특성화 도서관에 착공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신길타운 내에 굉장히 좀 외형적으로도 화려하고 큰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당연히 인프라적인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러가 시장부터 지금 쭉 내려오고 있죠. 이쪽 특성화 도서관까지 현재 지금 봤고요. 구구역 연도 형상가랑, 그러면 요 아래로 내려왔을 때 여기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은 바로 10구역 남서울 아파트 재건축 단지죠. 푸르지오 건설로 여기가 10구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다 연도 형상가가 쭉 이어지게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10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단계가 얼마 전에 현수막이 걸렸죠. 신길 10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건축 심의 통과. 이 말인즉슨 이제 감정평가 마무리 단계가 되고 나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바로 이제 목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업 단계인 것을. 그러면은 사러가 시장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계속 지금 인프라와 상권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해서 신풍역까지 왔다. 그럼 신풍역은 무엇이 들어서냐? 지금 신풍역 2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주변에 현재 기존에 있던 상가들이 현재 지금 명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몇 곳을 빼고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철거가 될 예정이에요. 펜스가 또 쳐져 있고, 철거가 된 이후에는 신풍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부지라고 해서 주식회사 랜드코퍼레이션에서 아버지 이제 뭐 좋은 주산 복합 건물 상업 인프라가 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지하 신풍역을 연결해서 영화가 뭐 CGV가 들어설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는 곳과 인프라가 아직 미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투자처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까라고 다시 한번 반문을 해보자면, 쉽게 비교를 한번 마포로 한번 해볼게요. 마포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좋죠. 인프라도 지금 잘 갖춰져 있고, 심지어 또 어느 정도 학군도 받쳐주고, 뭐 직주근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마포는 현재 그 정도 가격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길 뉴타운의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프라나 그다음에 학군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앞으로는 차츰차츰 개발이 돼서 인프라가 완성이 되면은 좋아질 텐데,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투자로 봤을 때는 과연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인프라가 점점 완성이 되어질 곳, 뭐든지 교통호재나 어떤 개발 쪽에 있어서는 공정률과 또 완성에 따라서 그만큼 주변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가 아직 미완성되어 있는, 앞으로 갈 곳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신길 뉴타운이 훨씬 더 투자처로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리에 빗대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요리를 막 하다 보면은 막 아주 좋은 냄새도 나고, 뭐 어떤 좋은 뭐 재료의 향도 나고 하니까, 그런 요리가 완성되어 감에 따라 그런 사람의 기대감도 막 상승이 돼요. 되게 맛있겠다, 먹고 싶다.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어느 정도 심리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심리적인 자극이 돼서 우리가 인프라가 완성되어 감에 따라 신길 뉴타운은 차츰차츰 시세가 점진적으로 향상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12.16 대책의 뭐 또 일환인 전세 대출 이슈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지금 그 이후 계약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나오게 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뭐 갭 투자를 좀 차단을 하겠다라는 뭐 정책적인 배경이 있어요. 무주택자랑 유주택자랑 나눠서 좀 살펴볼 건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뭐 현재 지금 뭐 거주를 하고 있다 하면, 이분들이 만약 시가 9억이 초과되는 어떤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 해당 전세자금 대출은 회수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유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월 20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뭐 예를 들어 뭐 5억으로 전세 보증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지내고 있다. 근데 이제 뭐 재계약을 하는 시점 되면은 뭐 어떤 그런 뭐 전세 보증금이 오를 수는 있는데, 거기서 더 이상 증액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슈 때문에 기존의 전세에서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그대로 하되 어느 정도의 월세를 같이 차임을 지불하는 반전세 형태로 좀 많이 임대차 시장이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이 전세 대출 이슈가 신길 뉴타운 전세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은 신길 뉴타운의 현재 전세 물량 같은 경우는 기축과 그다음에 뭐 신축으로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기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년도에 입주했던 레미안 프레비뉴가 전세를 지금 벌써 한 두 바퀴 정도 도는 시점이 되었고, 2017년도에 입주한 레미안 에스顿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전세 물량이 좀 이제 나올 시점이 되었죠. 그리고 신축은 이제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보라매 SKB와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신길 센트럴자이, 이렇게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은 전세 물량이 시중에 막 던져지고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러지가 않아요. 평소에 신축 입주장 같지가 않습니다.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 같은 경우가 다 이제 좀 실거주를 하게끔, 뭐 이제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보유만 했어도 뭐 연 8%씩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또 4년 나눠서 실거주까지 하면서 보유를 해야 온전하게 8%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9억까지 비과세를 받는 조건이 또 2년 실거주 요건까지 맞물려져 있어서, 대부분의 집주인분들이 아예 본인이 먼저 신축 첫 입주장이라 하더라도 입주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 물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길 뉴타운의 전세 주 고객층이 대부분 일단 뭐 당연히 신길 뉴타운이 여의도랑 너무 가깝고요. 그다음에 또 7호선 라인을 또 이용하면 강남구청역까지도 한 20여 분 만에 주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의도와 강남권 직장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거나 아니면 젊은 부부분들의 그런 발걸음이 좀 잦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무주택자예요. 왜냐면 처음 결혼해서 뭐 신혼집 만들고 할 때 처음부터 주택을 구입을 해서 시작하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현 이제 이번 정책에서 나온 뭐 전세 대책 이슈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전세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신축 입주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정책의 대철 이슈와도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길 뉴타운의 전세 시장 영향에는 크게 어떤 뭐 영향을 행사하거나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시장 분위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신길 뉴타운의 전세 시장의 시세는 지금 뭐 강남 8학군 위주로 좀 전세가가 워낙에 올해 들어서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온기가 차츰차츰 퍼지다 보니 전세가가 불과 이제 몇 달 전보다도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현재 59형 기준으로 뭐 20평형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억에서 5억 2천대로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거래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6억 2천으로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신길 뉴타운에 깨알같이 홍보 잠깐 하겠습니다. 신길 뉴타운에 전세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저희 홍주부동산 제 얼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아주 좋은 매물로 좋은 가격에 잘 매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구정 이후에 또 많은 또 당연히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슈가 될 것 같고, 아마 현 정부에서는 총선 전까지는 계속 정책들을 쏟아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은 계속 무주택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것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양도세 완화나 어떤 뭐 재개발 재건축적으로 걸려있는 허들을 좀 치워주는 그런 공급에 관련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분명히 신축 프리미엄은 계속 갈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2020년 또 한 해 경자년이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또 구정 연휴 식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신길 뉴타운이나 또 관련돼서 지금 투자 정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 홈즈부동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응대해드리고 아주 좋은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주 좋은 착한 가격에 이쁜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연락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